일본은 얼음 정수기를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조산에는 평소 앓고 있던 임신성 당뇨병이 주 원인일 수 있으며 성수기업은 원고의 지병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한 조산이라며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개발 당시 기술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후 안전성 검사에서도 매우 안전하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지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다소 심각함이라는 판정 결과가 쓰여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좋은 제품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 보입니다. 원고는 임신 당시에 임신성 당뇨와 그 합병증인 양소가다증이 있었습니다. 주산호 씨의 정수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얼음에 검은색 이물질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정수기업에서 제대로 공지해 주었다면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성수기업 측의 정수기라고 판단됩니다. 피고 측의 노력을 부정하며 피고 측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지속적으로 정신적 폭력을 행사했던 주동자 김기만을 학생에게 민법 750조와 751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의도적으로 선물을 준 것이라는 원고 측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정신적 피해가 피고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은 더욱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제 제발 좀 그만하면 안 되겠니? 라고 자주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은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생각 환자는 상담에서 학교 일과 학생들 때문에 많이 힘드시다면서 학생들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교사와 학생이라는 이유로 묵과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률이 불의의 불복함을 증명하는 것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신과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500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바입니다. 일주일에 단 4번의 수업밖에 없는 피고들로 인해 이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떨어집니다. 자, 서울, 인천, 강원 지역 고등부 민사부문 경연 발표 세 번째 팀입니다.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 친구들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하고 시작해야겠죠? 벌써부터 그렇게 크게 긴장을 하면 안 됩니다.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준비했던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자, 우리 구호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시피 화이팅! 사랑합니다. 자,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착석 후에 바로 본 경연 재판 소개와 함께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독이 든 선물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게 될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 유스타치아입니다. 예, 저희 주제는 정신적 피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고요. 재판 유형은 민사 단독으로 진행됩니다. 저희 사건에서는 이제 교권 침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가 요즘 점점 이제 빈번해지고 그 강도가 심해지는 만큼 이제 민사 재판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내용을 주제로 재판을 준비하였고요. 저희 재판에서의 특이점은 교권 침해 사건과 함께 작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내용은 이제 피고인 학생들이 원고인 교사를 이제 그 곤경에 빠뜨릴 목적으로 15만 원 상당의 선물을 증정했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지금 현재 원고인 교사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또 따로 공소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판에서 살펴볼 쟁점은 이제 학생들이 선물을 한 것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사의 정신적 피해와 해당 학생들의 행동이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보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 졸업생이 한 명도 없고 그리고 이제 처음 모의 재판에 참가하는 학교입니다. 그런 만큼 최선을 다해서 모의 재판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의 경연을 통해서 많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6 가단 1024호 손해배상 선고 사건에 관하여 변론 준비 기일의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쟁점에 대한 양측의 진술을 들어보겠습니다. 원고 측 먼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올해 3월부터 김기만 학생을 가르치게 되었고 학기 초에 수업 시간에 자고 있던 김기만 학생의 수업 태도를 지적하면서 벌점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벌점을 준 이후에 김기만은 조우롱, 장난질을 비롯한 그의 친구들과 함께 저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소리를 지르며 다른 친구들을 선동하고 책상 위에 올라가기는 물론 종이 비행기를 접어 제 머리에 던지거나 마이크 선을 뽑아 수업 진행을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말할 때마다 기침을 하거나 수업 시간에는 대놓고 음담패설이나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저는 심리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정신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치료가 끝난 후에도 학생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기를 두려워하게 된 것 같습니다. 7월에 학교폭력선도위원회에서 학생들의 30시간 교내봉사와 학부모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고, 그 이후로는 김기만 학생은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일단 표면적으로는 관계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말에는 김기만 학생이 이를 완전히 잊고 화해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15만 원 상당의 건강식품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그동안 김기만 학생이 저에게 잘못한 것도 있고 하니 이제 정신 차렸구나 하고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김기만 학생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김기만 학생이 준 선물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저는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평소 저를 지능적으로 괴롭히던 김기만 학생이 떠올랐고, 김기만 학생과 그의 친구들이 저에게 의도적으로 선물을 주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을 통해 제 생각이 단순히 추측이 아니라 진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저는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당시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다녀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지속적으로 정신적 폭력을 행사했던 주동자 김기만 학생에게 민법 750조와 751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네, 이번엔 피고 측 법정 대리인께서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고가 몸이 아픈 관계로 제가 피고 법정 대리인으로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7월 학교선도위원회에서 주도한 학부모 상담을 받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이 사건과 피고의 입장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와 그의 친구들은 원고를 괴롭혔던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원고는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들먹이며 피고가 나쁜 의도로 선물을 준 것이라고 하시는데, 과거에 잘못했던 일들은 이제 다 정리된 것 아닙니까? 피고는 선생님을 괴롭힌 죄로 학교선도위원회에 의해 정당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정리된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편협적인 시각으로 피고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피고가 봉사활동을 한 이후에 또다시 원고를 괴롭혔던 것도 아닙니다. 피고는 징계를 받은 이후 더 이상 수업을 방해하지도 않았고, 원고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물을 준 것이라는 원고 측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정신적 피해가 피고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은 더욱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양측 의견 전부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원고, 피고 모두 변론 준비 진술이 끝났습니까? 네. 네,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피고의 폭행, 모욕, 업무방해가 사실이며 피고의 교권침해 행위와 원고의 정신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가. 둘째, 원고의 김영란법 위반 사실이 피고가 고의적으로 의도하여 발생하였으며 원고의 정신적 피해와 연관성이 존재하는가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럼 원피고 소송대리인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할 증거나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저희 원고 측에서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원고 제1호증 정신과 치료 진단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아울러 피고의 위법 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원고 제2호증 학생들의 교권 실추 행위 증거, 학생이 몰래 찍은 동영상과 원고 제3호증 15만 원 상당의 건강식품 선물 영수증, 그리고 원고 4호증 학생들의 범죄 모의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선도위원회 판결문에 대하여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합니다. 아울러 한범생과 장기렬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문서 제출 명령의 입증 취지는 무엇이죠? 피고의 교권 침해 사실과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증거의 입증 취지는 무엇입니까? 네, 피고의 교권 침해 사실과 원고의 정신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증인의 입증 취지는 무엇인가요? 한범생 씨는 원고가 담당하고 있는 반 학생이자 피고와 같은 반 학생으로 사건을 지속적으로 지켜봐왔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상황 설명을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장기렬 씨는 피고 오랜 기간 동안 원고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로 원고의 피해 사실과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증거, 증인 모두 채택합니다. 다음으로 피고 측 신청할 증거나 증인이 있습니까? 네. 저희 피고 측에서는 이미 해당 사건이 종결되었고, 만약 위법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을 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 제1호증 학교선도위원회의 판결 결과문과 피고 제2호증 봉사활동 30시간 증명서를 증거로 신청합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와 원고가 화해하는 모습과 피고가 원고에게 선물을 준 장면을 목격한 유정직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피고 측 증거의 입증 취지는 무엇이죠?
원고와 피고의 갈등이 해결되어 사건이 종결되었고 피고의 유죄가 입증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피고 측 증인의 입증 취지는 무엇인가요? 유정직 씨는 원고와 가까웠던 인물로 누구보다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화해의 의미로 선물을 준 현장에 있었고 교사로서 객관적인 증언을 할 것입니다. 네, 신청한 증인과 증거 모두 채택합니다. 양측 더 이상 신청할 증거나 증인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변론 준비 기일을 마치고 변론 기일은 증인 신문을 위해서 2016년 11월 5일 오후 2시에 101호 법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인천지방법원 민사 단독 제5부 5호 법정을 개정합니다. 우선 사건 번호 2016 가단 1024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 참석하셨습니까? 네, 원고 소송 대리인입니다. 원고도 참석하였습니다. 네, 피고 소송 대리인. 네, 피고 소송 대리인입니다. 피고 법정 대리인도 참석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원고 측, 피고 측의 증인을 호명하겠습니다. 원고 측 증인 한범생, 장기력, 그리고 피고 측 증인 유정식 씨 참석하셨습니까? 네, 증인들은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증인은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증언해서는 안 되며 양측 변호인은 미리 제출한 증인 신문 사항에 따라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없는 질문의 경우에는 도중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 측 증인 장기려 씨가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해주십시오. 서은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된 말을 할 시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들은 선서지에 서명을 해주십시오. 한범생 씨는 착석하시고 장기려 씨와 유정직 씨는 법정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측 증인인 한범생 씨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소는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40일이고 주민등록번호는 98030822412532고 바다고등학교 2학년 8반 학생입니다. 네, 원고 측 증인 신문을 시작하십시오. 증인은 김기만의 학생들이 원고에게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피해를 가한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김기만하고 관련된 학생들이 학교 선도위원회에서 처벌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고는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 주변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피고인들에게 불쾌감과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전부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선생님께서는 그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제 제발 좀 그만하면 안 되겠니? 라고 자주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은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피고 측의 교권 침해에 의해 증인을 비롯한 주변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험의 유무와 상관없이 노 선생님의 수업 시간마다 아이들이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탓에 수업 필기가 늦어져 주어진 수업 시간 내에 다른 학급만큼 진도를 나가는 것이 불가했고 재판장님, 현재 원고 측과 증인은 본 재판과 관련 없는 불명확한 주원 피해 내용까지 진술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원고 측과 증인은 주의하세요. 네, 그렇다면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원고 4호증, 피고 측의 범죄 모의 증거에 나타난 피고들의 범죄 모의 증거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네, 그 파일은 제가 노 선생님께서 공소장을 받으셨다는 말을 듣고 선생님께 직접 드린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이면 틀림없죠? 네, 그렇습니다. 조작된 파일이 아닌 학생들이 카톡에 올린 내용을 그대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이상으로 주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피고 측은 반대 신문할 것이 있습니까? 네. 시작하십시오. 증인께서는 사건에 대해 피고가 이에 대한 처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학교선도위원회 내에서 해결 이후 피고 측이 원고 측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그 후에 피고 측이 취한 평소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수업 시간에도 가만히 있었어요. 뭔가 선생님께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계속 인사하고 친한 척. 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학교선도위원회 처벌 이후 자숙하였으며 선생님과의 관계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것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선물을 주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모의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지만 네, SNS... 직접 모의하는 장면을 보신 적은 없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선 신문에서 학생들이 SNS에서 장난한 사진을 원고께서 공소장을 받으셨다는 말을 듣고 원고에게 제공하셨다고 증언하셨죠? 네, 그런데 증인께서는 원고가 공소장을 받은 사실에 대해 어떻게 하셨나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학교의 노 선생님께서 촌지를 받아 교직을 떠나시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소문이 사진과 관련 그렇다면 그 소문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대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한범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범생 씨는 자리로 가시고 증인 유정식 씨 들어오십시오. 피고 측 증인 유정식 씨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43이고 주민등록번호는 730522-20211124입니다. 현재 바다고등학교에서 교직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피고 측 증인 신문을 시작하십시오. 증인께서는 피고가 교권 침해 등의 행위로 인해 7월 학교선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고 교내 봉사로 활동을 한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피고에 대한 노생각의 태도가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업 시간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교무실에서 피고의 태도를 보았을 때 예전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판장님, 이의 제기합니다. 지금 증인이 한 발언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인은 피고의 수업 태도를 직접 목격한 적이 없으므로 해당 발언에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증인, 불확실한 증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김기만 학생이 사과와 화해를 위해 노생각 교사에게 선물을 한 것을 목격하셨습니까? 네. 그에 대해 원고는 어떤 반응을 보였죠? 알겠다며 잘 받겠다는 말과 함께 피고가 교무실을 나가고 난 뒤에도 속 썩이던 녀석이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것 같다며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뭔가 좀 더 친근해지고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재판장님, 이의 제기합니다. 지금 증인은 본인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증인은 주관적인 의견은 자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증인, 선물을 받은 이후 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은 사실입니까? 네, 그건 정말 확실합니다. 노 선생님께서도 저에게 종종 피고와의 관계가 예전보다 한결 나아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주신문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고 측은 반대 신문할 것이 있습니까? 네, 네, 시작하십시오. 증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선물을 건네받은 날짜가 정확히 언제죠?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9월 29일 아니면 10월 2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받으신 것은 확실합니다. 9월 말이면 김영란법 시행 바로 다음 주네요. 그렇다면 그 선물이 15만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가격은 잘 모르겠지만 피고가 원고에게 그동안 죄송했고 앞으로는 잘 지내자는 의미를 담아 선물을 건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 원고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공소장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직접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저 예전보다 좀 안 좋아 보이셔서 제가 먼저 여쭤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실대로 다 털어놓으셨습니다. 자세히 얘기해보자면 피고가 원고에게 15만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화해의 의미로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학교선도위원회 조치 전에 안 좋았던 관계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고가 의도적으로 선물을 주고 그것에 대해 신고를 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판장님, 이의 제기합니다. 지금 증인은 원고의 추측성 주장을 그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증인은 과거 원고의 발언을 그대로 증언한 것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증언한 것이며 과거 원고에 대한 발언의 진실 여부는 재판장님께서 판단하실 사항입니다. 원고 측 계속하세요. 네, 그렇다면 증인은 원고가 선물을 받기 전에 김영란법에 대해 언급하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원고가 김영란법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잘 모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 선생님은 신문을 자주 보는 편도 아니셨고 컴퓨터도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명예퇴직을 앞두고 계셨고 또 많이 편찮으셔서 9월에 있었던 교직원 회의 및 금품 수수 관련 회의에도 참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지금 증인은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추측성 증언을 하고 있으며 원고 측은 본 재판과 관련 없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증인 추측성 발언은 주의하세요. 그러나 원고 측에 대한 이의 제기는 기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반대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정 씨 수고하셨습니다. 유정 씨는 자리로 가시고 증인 장기려 씨 들어오십시오. 원고 측 증인 장기려 씨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베시아대로 51이고 주민등록번호는 820308212253이고 마음튼튼병원의 신경정신과 의사입니다. 원고 측 증인 신문을 시작하십시오. 네. 증인께서 원고의 정신과 치료를 담당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아마 4월 초부터 병원에 처음 등록하시고 나오신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렇다면 원고 제1호증 정신과 치료 진단서를 작성하신 본인이 맞으신가요? 네, 제가 진단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때 원고의 정신 상태가 어떠하였나요? 네, 그때 원고는 스트레스성 불안장애, 공황장애 그리고 불면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특히 대인기피증 증상도 보여 정신과 상담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고의 정신질환의 원인은 무엇이죠? 가장 주된 원인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생활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 말은 원고의 직장인 학교에서 발생한 일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실제로 노생각 환자는 상담에서 학교 일과 학생들 때문에 많이 힘드시다면서 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 증상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학기 초 이후 병의 경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4월 초부터 꾸준히 약물 치료했지만 6월 말까지 증상이 크게 호전되지 않으셨습니다. 4월에 공황장애 등으로 인해 신경안정제 등의 약물 처방하였고 내원하실 때마다 환자를 관찰하여 약물 투여량을 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투여량이 지속적으로 늘어 치료 초에 내 행동 통제가 되지 않을 위험까지 있었고 그러다가 방학에는 증상이 굉장히 호전되셔서 불면증 치료제만 사용해도 될 정도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월 중순에 기존의 대인기피증 증세와 공황장애 증세가 갑자기 악화되셨습니다. 그렇다면 10월에 갑자기 증상이 악화된 원인은 무엇이죠? 네, 저도 그것이 궁금해서 상담을 해보았는데 공소장을 받으셨다면서 한평생 자신이 지키고 노력하던 것이 한순간 무너지게 생겼다면서 굉장히 불안 상태에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된 원인은 공소장을 받은 충격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피고 측은 반대 신문할 것이 있습니까? 네. 시작하십시오. 아까 증언하실 때 정신질병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하셨죠?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된 생활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꼭 정신질병의 원인을 피고들의 장난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복합적인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만큼 이 한 사건 때문에 모든 증상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생각 환자가 상담을 통해 모든 증상의 주요한 원인으로 피고의 행위 때문이라 네, 결과적으로 이 질병의 원인은 복합적이라는 것이죠. 재판장님, 이의 제기합니다. 지금 피고 소송 대리인은 피고 측이 유리한 방향으로 증언을 유도하고 있으며 증인의 발언을 다 듣지 않고 무시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피고 측은 주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질병의 원인은 굉장히 복합적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 아까 증인께서 원고가 10월에 좋아지던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었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단발성의 강한 충격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노생각 환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주로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에게서 비교적 많이 발생합니다. 그 말은 이 경우가 흔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만약 환자가 연기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재판장님, 이의 제기합니다. 지금 피고 소송 대리인은 본 재판과 관련이 없는 불확실성을 내포한 질문을 하고 있으며 증인 및 원고를 아무런 근거 없이 의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피고 측은 주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대 신문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증인은 제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제 심리를 마치겠습니다. 양쪽은 적당한 선에서 조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네, 조정 의사는 없습니다. 저희도 조정할 의사는 없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최종 변론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변론을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교권 침해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먼저 피고는 교사인 원고를 상대로 수업 시간에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등 교권을 침해하여 원고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는 피고 제1호증과 원고 2호증에서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는 소래하고 온대 기호로 할 수 있고 여기 티베트는 보상 기호로. 야 이놈들아, 그거 하나 했어 안 했어? 네, 이처럼 이로 인한 심각한 피해의 정도를 원고 제1호증과 장기려 씨의 증언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피고는 문제 상황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피해를 주는 등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그 고의성이 입증됩니다. 증인 한범생의 말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의 괴롭힘에 저항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속적인 국권을 침해해 원고의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침해는 학교선도위원회의 조치 이후에도 또 다른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원고 제3호증과 원고 제4호증을 보시면 피고는 원고에게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그리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원고가 김영란법 위반을 의도적으로 모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어 다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그 피해가 과거에 비해 더 심각해졌음을 장기려 씨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학생들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교사와 학생이라는 이유로 묵과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률이 불의에 굴복함을 증명하는 것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의롭고 공정한 것임을 밝히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사과를 받아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에 원고는 민법 750조와 751조에 따라 정신과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500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바입니다. 정신적 피해는 물질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지만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고통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응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상으로 최후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피고 측 최종 변론을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변호인은 원고 측의 주장에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반박하겠습니다. 먼저 원고께서 입으신 피해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원고의 정신적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을 피고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원고 제1호증을 보시면 지속적인 업무 스트레스와 생활 스트레스로 인해 병이 발병했다고 써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단 4번의 수업밖에 없는 피고들로 인해 이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떨어집니다. 또한 증인 장기려 씨의 증언에 따라 원고의 정신질환의 원인은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피고들의 행동으로 인해 이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의도적인 범죄가 아니라 피고들의 우발적인 장난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고도 동의하셨기 때문에 원고는 별다른 소송을 하지 않고 7월 학교선도위원회에 회부하여 김기만을 비롯한 8명의 학생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는 피고 제1호증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또한 피고는 7월 이후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증인 유정직 씨의 증언과 피고 제2호증을 통해 징계 이후 원고와의 관계도 원만했으며 바른 태도로 학교 생활에 임했기 때문에 피고의 선물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이제 자라난 청소년입니다. 누구나 학생 때 장난을 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잘못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학생이 다시 사회에 보답할 수 있도록 부디 선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 변론제게 신청을 하고 증거를 추가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1심 최종 선고 기일은 11월 26일 오후 2시입니다. 청소직원들의 휴게실 설치 및 식사 시간 제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피고 현 대표에게 개인정보 무단 연락,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 방송을 기획하고 이를 내보내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고 측에 대한 부정적 심리를 가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지금 피고 소송 대리인은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저기 시간표에 있는 내사수 시간은 진짜 어김도 없는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장례회 씨와 오솔 씨 모두 이 시간표에 대해 제한받을 당시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권리는 우리의 법과 사법부에서 보호해야 할 가장 큰 가치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2016년 11월 26일 인천지방법원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16 가단 1024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 노생각. 네. 피고 법정대리인 김범범. 네.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정신과 치료비는 원고와 피고 측이 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 판결의 요지. 피고의 책임에 대하여 증인 한범생과 유정직의 증언과 피고 제1호증, 원고 제2호증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가한 것이 명백하고 이로 인해 원고에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 피고의 교권 침해와 원고의 정신적 피해 사이의 연관성에 대하여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교권 침해로 인해 원고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지만 원고 제1호증에 따르면 원고의 정신적 피해의 원인은 지속적인 업무 스트레스와 생활 스트레스이며 증인 장기르의 증언에 따라 복합적인 원인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보여 단순히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모든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책임은 제한한다. 학교선도위원회 조치 이후 피고의 선물과 원고의 정신질환 사이의 연관성에 대하여 증인 유정직의 증언과 피고 2호증에 따르면 징계 이후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도 원만하였으며 바른 태도로 학교 생활에 임했지만 원고 3호증, 원고 4호증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히기 위해 의도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음을 알 수 있고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선물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증인 장기르의 증언에 따라 원고의 정신적 피해가 급격하게 악화된 것과 피고의 행위가 깊은 인과관계를 갖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와 민법 제751조에 의거하여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 1심 판결에 불복이 있을 경우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사건에 대한 1심 판결 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세 번째 발표팀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의 경연 발표를 모두 마치고요. 자,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이렇게 알기 쉽게 이렇게 그리고 학생으로서 주위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또 그에 대해서 치열하게 공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주제이고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재판장은 이게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나마 인용을 했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한 두 가지만 하겠는데 그 두 가지 하나는 이 비행기를 날리고 수업 태도를 갖다가 안 좋아서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했다. 두 번째로는 김영란법 위반을 유도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했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선 이제 그 후자부터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어떤 범죄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데 수사관이 그러니까 유도 범죄 그러니까 마약을 사도록 접근해 갖고 마약을 사면은 그러면은 그 마약을 거래하겠다고 해서 그게 유죄가 되나요? 그게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원래 마약을 이렇게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마약을 팔면은 그 사람은 이렇게 범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범죄가 되나요, 그게 안 되나요? 이런 거 그런 거에 비춰 볼 때 김영란법 위반을 인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주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유도한다고 해서 거기에 넘어가는 것 자체가 어떤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런 문제와 이 위법 사항을 어떻게 생각해서 판단했는지,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 날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그거 손해배상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정도의 가해의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건지, 그다음에 그런 것과 아까 이제 우리 전문가 의사가 정연이로 나왔는데, 그래서 이 생활 스트레스가 이게 곧 이게 정신병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그 정언을 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조금 더 이렇게 심도 있는 어떤 이야기 이것들을 조금 이렇게 더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지금 이 선거를 원고 부분 승소로 한 것이 최근에 일단 재판까지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자면 지금 교권 침해가 굉장히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민사재판의 경우에도 교권 침해에 대한 민사재판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이러한 사회를 반영해서 재판까지 오는 걸로 하였고요. 실제로 지금 원고 1호증이나 그 장기려 증인의 의사의 증언에 따르면 이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 재판까지 와서 이렇게 일부 원고가 승소하는 것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네, 김영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피고는 이제 9월에 이런 금품 수수 관련 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않았고 이 피고의 과실로 인해 벌어진 만큼 피고는 이제 이에 대해서는 처벌을 치르지만 이거에 대한 원인 제공을 원고가 하였고 이 원고의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마디 더 드리자면 일단 아까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에 대해도 언급해 주셨는데 일단은 원고의 경우 무조건 처벌을 받습니다. 직접적인 직무 관계에 있을 경우 대가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원고는 현재 금품 수수에 관한 교육에도 미참여하기 때문에 더욱더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위법 행위가 되어서 손해배상을 인정해줘야 되나요, 이 말이죠? 이 사건에서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원고가 위법 행위가 되는 상황이라면은,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피고 측에서 유발하는데 관여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피고가 지느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은 이 민사 재판에서의 원고의 손해배상과 형사 재판에서의 피고가 김영란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별개로 저희는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이 민사 재판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원고가 받는 피해가 벌이라고 해야 되겠죠? 김영란법을 어긴 거에 피해는 아예 그냥 별개로 봤습니다. 예, 잘 봤고요. 우선 증인이 이제 3명이 등장했는데 보통 이제 증인을 내세우면 각 원고나 피고 한쪽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그런 한계 내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팀은 그 한 명의 증인을 양쪽에서 어떤 식으로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준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대본이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따로 이렇게 프린트해서 내놓으셨는데 사실 그 앞에 프레젠테이션 저 화면으로는 보이는 내용을 확인하는 게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잘 준비가 됐던 것 같고요. 방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저도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일단 원고 피고 측의 모의 행위가 있었고 그다음에 원고의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는 결과는 있는데 그 중간에 원고의 수수 행위가 있었잖아요. 그 수수 행위는 고의이면서 동시에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그런 주의를 다하지 못했던 그런 자기의 잘못이 있는데 그 인과관계가 그렇게 중간에 그 원고의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게 맞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만약에 맞다면 왜 맞고 아니라면 왜 아닌지에 대해 조금 더 좀 고민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혹시 뭐 고민? 일단 앞서 말씀드리자면 원고에도 이제 김영란법 위반에 대한 것은 분명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 정신적 피해가 온 것이 단순히 모든 게 다 피고 때문이 아니라 원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반영했을 때는 완전히 이제 원고가 승소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책임을 일부 제한한 원고 부분 승소 판결을 내릴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발표 훌륭하게 잘 들었습니다. 비교적 실제 민사소 좀 약간 용어 선택에서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었기는 하지만은 실제 소송 절차에 근접하게 잘 재현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1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선생님이 수수받은 것에 대해서는 김영란법에서는 형사처벌까지는 하지 않고 과태료로 이렇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식적으로 나중에 좀 더 이제 각색하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선생님의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학생들이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선생님이 정신질환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행위 때문에 선생님이 손에 정신과 질환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이 되었을까요? 이번 재판에서 어떤 근거를 들 수 있을까요? 증거를? 일단 역시 가장 큰 증거로는 원고 제1호증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고 제1호증을 보면 그 4월, 5월, 6월 지나감에 따라서 증상이 심각해짐을 알 수 있고 7월에 부분적으로 증상이 완화되었다가 그 공소장을 받은 이후에 갑자기 악화된 것이 다 그 원고 1호증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렸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우리 세 번째 발표팀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의 경연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강 친구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네. 자, 이제 단체로 인사하고 이제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질의응답 시간이 경연 발표 시간보다 더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문득 드는데요. 자, 대표자의 구호 아래 인사하고 같이 들어갈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발표팀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의 발표를 모두 마치고 자, 잠시 후 정리 후에 임신한 학생이 등교할 경우 아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많은 어린 학생들에게 잘못된 의식이 형성될 수 있고 학교에서는 원고 김희지를 향한 부당한 대우, 직간접적인 비난, 강압적인 자퇴 권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환자는 임신으로 인한 주변 상황으로 인해 몹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원고로 인해 학교와 학급 분위기가 어수선해져서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것은 인부의 건강에 좋지 않고 또 다른 학생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아니 우리 학부모들은 의지가 계속 학교에 다닌다면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다른 모든 학생의 교육권에 피해를 줄 수 없었던 피고의 판단도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임신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범한 여학생들처럼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